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 잔고가 줄었습니다. 1월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고 고개를 갸우뚱한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명 월급은 같아 보입니다. 회사에서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세금 폭탄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수령액은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산기를 2번 두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회사 실수인 줄 알았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답니다. 세 번째 확인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맞구나. 이 변화는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업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새해 첫 월급부터 시작된 이 변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더 올지를 차분히 짚어봅니다. 숫자로 확인하고 구조로 이해하고 대응 방법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가 동시에 인상됐습니다. 4대 보험 중 3가지가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0.5%포인트 인상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라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큰 차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국민연금은 13만 5천 원을 냈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14만 2,500원을 냅니다. 한 달에 7,500원이 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약 10만 6,350원에서 10만 7,85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치면 추가 부담은 약 1만 원 정도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1만 원,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월급 500만 원을 받는 분은 어떨까요? 한 달 추가 부담이 약 1만 7천 원, 1년이면 20만 원이 넘습니다. YTN 라디오에 출연한 김효신 노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율이 오르다 보니 같은 급여라도 공제액이 늘어 월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급여 인상이 없었다면 1월 급여가 지난달보다 적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직장인에게는 체감폭이 더 큽니다. 자녀 교육비, 부모님 용돈, 대출 이자까지 고정 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착시 하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습니다. 시간당 1만 320원, 전년 대비 2.9% 인상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약 215만 7천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좋은 소식 같습니다. 하지만 공제 증가분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김 노무사는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연금과 보험료 인상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증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근로자일수록 공제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기준도 함께 조정됐습니다. 올해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기존 6만 6천 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하한액은 하루 6만 6,048원으로 월 기준 약 198만 1,000원 수준입니다. 월 상한액은 약 204만 3천 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아 지급액은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는 약 7개월 반 이상 근무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근속기간이 길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공제만 늘었습니다. 결과는 실수령액 감소입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올해만 참으면 내년엔 나아지겠지. 하지만 모두가 놓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구조적입니다. 연금과 보험료 인상은 고령화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0%를 넘어섰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구조가 이렇다 보니 보험료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고용 구조의 부담도 겹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과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직후 1년 정도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3년에서 4년 차부터 고용률 하락 효과가 본격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인구 100만 명 규모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약 1만 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분석은 한국처럼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번 달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구조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뒤통수 맞았다고 느낀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월급은 숫자고 부담은 구조입니다. 숫자는 눈에 보이지만 구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도 올랐고 2024년에도 올랐고 2025년에도 올랐습니다. 2026년 1월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도 오를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불평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월급 명세서를 다시 펼쳐보십시오. 공제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하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가계부가 아닙니다. 급여 명세서는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돈이 줄었다는 사실보다 왜 줄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모르면 이유 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40대, 50대는 월급만으로 사는 세대가 아닙니다. 월급으로 버티는 세대입니다. 버티려면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내고 있는지, 왜 내고 있는지, 언제까지 낼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내 월급의 구조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급여 명세서를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게 언제인가? 공제 항목이 몇 개인지 아는가?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인지 기억하는가? 모른다면 오늘부터 확인하십시오. 월급 명세서는 숫자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이 구조 속에서 실질 소득을 지키는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공제를 줄일 수는 없지만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